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인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드 모파상은 1850년부터 1893년까지 생존하였던 19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작가로 특히 단편 소설의 대가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인간 본성과 사회의 위선을 해부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흐르는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주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대문호 귀스타브 플로베르입니다. 플로베르는 모파상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으며 모파상에게 문학적 멘토 역할을 하며 엄격한 관찰과 객관적인 묘사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모파상은 1872년부터 1880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플로베르의 지도를 받으며 꾸준히 글쓰기를 연마했습니다. 그는 1880년 보불전쟁을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 비계 덩어리를 발표하며 단숨에 문단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작품은 뛰어난 구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파상은 이후 10여 년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생의 환멸을 그린 장편, 여자의 일생, 기자의 성공과 몰락을 다룬 베라미가 있으며 단편 소설로는 목걸이와 오를라 등이 유명합니다. 그는 1880년대 후반부터 매독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작품의 주제가 광기와 죽음 쪽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1892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893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파상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편의 단편을 포함한 방대한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치밀한 구성력과 날카로운 인간 분석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단편 소설의 표준이자 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파상의 장편 소설 여자의 일생은 19세기 프랑스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순수하고 이상적이었던 한 귀족 여성의 삶이 현실의 고난과 실망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는지를 그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파상은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1883년에 발표된 이 작품 여자의 일생은 작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설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초기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소설의 주요 내용 분석. 이 소설은 주인공 잔느가 순수한 소녀에서 고독한 노인이 되기까지 이상이 현실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순수의 시대, 결혼 전의 낭만과 이상. 주인공 잔느 드 보들르메르는 수도원의 기숙학교를 갓 졸업한 17세의 순진하고 이상주의적인 여성으로 세상과 사랑에 대한 지극히 순수하고 낭만적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그녀의 고향 플레슈 저택은 자연과 평온함 속에 자리하며 잔느의 맑은 영혼과 이상적인 미래를 상징합니다. 잔느는 플레슈 저택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삶과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낭만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으며 그녀는 문학 작품 속에서 읽은 듯한 운명적인 만남, 멋진 연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잔느는 이웃의 젊은 귀족 줄리앙 드 라 마르를 만나 첫눈에 반하고 그가 자신의 이상적인 반려자라고 굳게 믿으며 결혼을 결심합니다. 잔느에게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라고 여겨집니다. 환멸의 시작. 줄리앙과의 결혼과 배신. 결혼 직후의 신혼여행에서 잔느는 줄리앙이 자신의 이상적인 남편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물적이고 인색하며 다정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줄리앙은 잔느가 꾼꾼 다정하고 낭만적인 남편이 아니라 잔느에게 점차 냉담하고 이기적이며 인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외도를 일삼는 무정하고 냉혹한 남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첫 번째 괴리가 됩니다. 한편 잔느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하녀 로잘리가 줄리앙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잔느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빠집니다. 잔느의 삶에 큰 의지가 되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줄리앙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잔느의 순수했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잔느는 삶의 큰 기둥을 잃는 듯한 첫 번째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독과 상실, 아들 폴과 경제적 몰락. 잔느는 아들 폴을 낳고 모성애를 삶의 유일한 구원처이자 희망으로 삼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인 줄리앙은 이웃 백작 부인과의 외도 중 폭풍우 속에서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비극적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잔느에게 잠시의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더 깊은 고독과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줄리앙이 남긴 막대한 빚과 방만한 재산 관리로 인해 잔느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상징과도 같던 플래슈 저택을 처분해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폴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무책임하고 사치스러운 방탕아로 변합니다. 폴은 어머니 잔느의 남은 재산까지 탕진하며 잔느에게 가장 혹독한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체념과 구원, 황혼기의 삶. 잔느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삶의 모든 희망과 이상이 사라진 후 그녀는 체념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때 과거 줄리앙과의 관계로 인해 잔느 곁을 떠났던 하녀 로잘리가 자신의 사생아 줄리앙의 아이와 함께 잔느에게 돌아와 그녀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의 재회는 잔느의 고독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으며 연약한 여성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핵심 주제, 이상과 현실의 비극적 괴리. 이 소설 여자의 일생의 가장 큰 주제는 순수한 이상을 품었던 여성이 잔혹한 현실에 부딪히면서 겪는 절망과 환멸로서 꿈과 현실 간의 간극을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잔느의 삶은 결혼이라는 꿈의 실현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이은 상실과 고난, 인간 본성에 대한 실망으로 채워집니다. 잔느는 완벽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줄리앙에게서 발견한 것은 오직 이기심뿐이었고, 모성애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잔느의 삶은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이랍니다. 라는 하녀 로잘리의 마지막 한마디로 응축됩니다. 여성의 수동성과 운명. 19세기 귀족 여성으로서 잔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편과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개인적인 성격뿐 아니라 그 시대적 여성의 한계와 운명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독과 무의미한 삶. 모파상은 잔느의 삶을 통해 인간 존재의 고독과 삶의 무의미성을 탐구합니다. 잔느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게 하지만 그 희망은 늘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순환적인 고통. 잔느가 겪는 고통은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결혼의 환멸, 부모의 상실, 남편의 배신, 재정적 몰락, 아들의 배신 등 연이은 고난은 잔느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소설은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하녀 로잘리와의 관계처럼 인간적인 연민과 위안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냉철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연주의적 특징. 모파상은 프랑스 문학사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에밀 졸라와 함께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삶이 환경과 유전에 의해 결정되며 운명적으로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잔느의 성격과 주변 환경, 특히 줄리앙의 본성이 그녀의 불행을 낳는 필연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한 여성이 품었던
순수한 이상이 현실의 가혹함 속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파괴되는지를 그린 자연주의적 비극입니다. 이 작품 소설의 결말은 잔느가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하녀 로잘리가 돌아와 그녀의 곁을 지키게 되면서 형성됩니다. 잔느는 아들의 방탕함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로잘리는 자신의 아들을 낳고 버렸던 줄리앙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두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로잘리가 잔느에게 해주는 말은 이 비극적인 삶을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이랍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극단적인 행복이나 불행이 아니라 그저 고통과 작은 위안이 교차하는 순환임을 보여주며 잔느가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모두 겪고 난 후 삶의 가혹함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냉소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위안을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잔느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삶의 무의미성이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문학사적으로 큰 울림을 주는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